2024년 1월 22일 혹시 다원시스 주주셨다면 정말 잊고 싶은 하루였을 겁니다.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격동의 하루를 데이터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2.67%. 정말 뭐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숫자죠. 반등을 기대하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와, 저 거대한 장대 음봉 보이시죠? 그동안의 기대감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리고 저 거래량 좀 보세요. 평소랑은 비교가 안 되게 터졌잖아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던진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수급. 그러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에 있습니다. 그날의 데이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그날 투자자별 매매 데이터인데요.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여기서 딱 두 군데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개인과 외국인. 이 둘의 행보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이시죠? 이야,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은 무려 540만 주를 사들이면서 이 떨어지는 칼날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반대였어요. 58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시장에 다 쏟아부어버린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은 미친 듯이 던지고 다른 한쪽은 그걸 다 받아내는 상황. 이런 건 보통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뉴스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과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날 주가가 폭락하던 그 시점에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원시스를 사실상 창업하고 이끌어왔던 최대 주주 박선순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회사를 정상화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오너십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화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 말은 곧 지금 회사가 비정상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대표가 사임까지 해야 했을까요? 핵심은 이 철도 차량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납품이 늦어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고요. 심지어 발주처인 코레일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어요. 박 대표 본인도 인사 실패를 인정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 질문 하나만 맴돌죠. 그래서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지? 그냥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덮어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생각을 싹 바꿔야 하나? 지금 딱 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바로 이 망설임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크게 손실 볼 때 그게 정말 분석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 내일은 괜찮겠지. 다음 주엔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동안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적으로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하다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패의 패턴이에요. 자, 그럼 이 불안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응 전략이라는 게 무슨 미래를 맞추는 점괘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이것까지는 신경 꺼도 괜찮아 하고 딱 선을 그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을 걸러주는 아주 유용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도 이런 대응 전략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딱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번호로 구독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세 번째 단계로 대응 시나리오 전체 정리본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번호 나갑니다. 010-4406-8870. 다시 한번 010-4406-8870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 종목을 그저 막연한 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버티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꺼내든 카드는 뭐였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회사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줄여서 N공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결국 박 대표의 사임은 이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뭐랄까 선결 조건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N공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인해준 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관이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N공이었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돈입니다. 자금이죠. 다원시스는 당장 운영을 위해 큰 돈이 필요했는데 N공의 높은 신용 등급을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인수의 가장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1월 22일 오전에 대표가 사임하고 회사가 넘어간다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장 마감 후 찍힌 마이너스 12.67%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죠. 결국 그날의 주가는요.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시장이 느낀 그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내서 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 매도 물량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다원시스는 정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N공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떠나갔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앞으로 다원시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